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앞 시간에 이어서 6페이지 왼쪽 상단에 법률행위 대리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대리라고 할 것 같으면요, 가장 중요한 대리의 분류가 뭐냐면 임의대리와 법정대리입니다. 근데 법정대리라는 것은요, 글자대로 그랬죠. 법률의 규정에 의한 대리. 그래서 줄여서 법정대리다. 그러면 이미 여러분 우리 1회차 강의 때 미성년자에 대해서 잠시 언급된 바 있었습니다. 자, 19세 미만의 자, 미성년자에 대한 친권자는 당연히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대리인이 되는 자입니다. 완전 무결하게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그 같은 능력이 제한된 그러한 미성년자에 대해서 그의 법정 대리인, 친권자가 대리권을 행사한다. 이것은 일정한 지위에 있는 자가 당연히 대리인이 되는 것이니까 법정 대리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실은 법정 대리보다는 여러분 민법 총칙상의 대리에서는요, 임의 대리가 중요합니다. 네. 물론 어떤 공통된 사안은 같이 기억을 해야 되지만 임의 대리와 법정 대리가 이렇게 분리될 때는 지금 제 말이 여러분이 납득이 안 될 수 있어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게 돼요. 그래서 임의 대리와 법정 대리가 분리되어서 전개되는 내용에 있어서는요, 법정 대리는 일단 여러분의 시험 범위가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어디에서 범위냐? 친상법, 친족상속법에서. 그러면 임의 대리가 중요한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대부분의 사례가 민법 총칙에서는 임의 대리를 사례로 해서 시험 설명이 되고 또 시험 문제도 그렇게 출제가 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임의 대리가 예를 들면 그럼 대리란 것이 뭐냐? 자, 의의를 한번 보기 전에 말입니다. 대리를 항상 공부하실 때는 우리가 가불병, 저는 이제 가불병의 그림을 이렇게 역삼각형으로 이렇게 그리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자, 갑을 본인, 그 다음에 의를 대리인, 그 다음에 병을 상대방, 이렇게 이제 표현하겠다. 그래서 임의 대리를 사례로 특별히 필요하다면 법정 대리가 나올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임의 대리를 사례로 띄워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예를 들어 여러분이 제가 그랬죠. 지금 대단히 바쁘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파트를 세를 좀 놓고 외국을 좀 외국에 한 1년 이상 예를 들어서 나갔다 와야 된다라는 지금 입장이다. 그렇죠? 1년 이상 한 해외 지사 파견 근무 한 3년 정도로 할까요? 네, 3년 간다. 그러면 국내에 여러분이 집이 이렇게 있는데 텅 비워놓고 가면 안 좋잖아요. 사람이 살아야, 사람의 온기를 느껴야 집도 그대로 보존이 되는 것이지, 비워놓고 가면 집이 모르죠? 좀 아무래도 안 좋아진다고 그러죠. 예, 참 이해가 안 돼요. 그냥 가만히 두면 좋을 것 같은데 안 쓰면 삭는다 그래요. 삭는다. 시골 보세요. 시골의 폐가. 사람이 살 때는 그렇지 않아요. 딱 그냥 가면 금세 그냥 아주 그냥 흉물로 바뀝니다. 네. 모든 건 사람의 온기를 느껴야 되나 봐요. 그죠? 네. 그래서 자, 얘기가 벗어난데, 그래서 그냥 비워두고 갈 수가 없단 말이지. 그래서 여러분이 신뢰하는 예를 들면 여러분 친구가 있다. 친구에게 대리권을 수여한다. 그래서 우리가 대리권을 수여한다는 것을 줄 숫자에 권, 이거 권리를 줄여서 약자로 제가 권 이렇게 썼는데, 자, 여러분 이건 권리가 아닙니다. 여기 대리권에서 수권 행위, 수권에 의해서 대리인이 됐다라고 할 때 이때 권은요, 권리가 아니라 권한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또 권리는 뭐고 권한은 뭐냐? 그것도 따지고 들어가면 여러분 약간 좀 이게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지만요, 나중에 알게 돼요. 근데 여기서 제가 설명 간단하게 쉽게 예를 들고 가자면, 권리는 반면에 의무를 져야 돼. 권리를 갖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권리는 의무를 동반하는 게 원칙입니다. 부담도 느껴야 된다. 권리를 내가 행사하는 반면에 나도 그 반면에 부담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의무를 져야 돼. 근데 권한이란 것은요, 이건 하나의 자격에 불과한 것이지, 예? 의무를 부담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의 지위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럼 대리인이 이렇게 본인의 수권 행위에 의해서, 수권 행위라 그러죠. 수권 행위에서 이 대리인이 된 자를 우리가 임의 대리인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때 임의 대리인이 가지고 있는 대리권, 여러분, 네? 듣고 계시죠? 이 대리권 할 때 이 권이 만약에 권리라고 해버리면 대리인은 의무를 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게 되겠지만 미성년자는요, 타인의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타인, 갑으로부터 미성년자도 대리권 받을 수 있어. 왜? 이것이 권리라고 하면 반면에 의무를 동반하기 때문에 미성년자는 타인의 대리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결론이 되겠지만, 대리권은 권리가 아니라 하나의 지위 내지 자격에 불과한, 즉 권한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의무를 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성년자도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니까 타인으로부터 대리권 받을 수 있다니까. 미성년자가 대리권, 만약에 이것이 권리라 해버리면 의무를 동반하기 때문에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대리권 수여를 못 받겠지만 그게 아니라 권한에 불과하다. 자, 이 정도 이해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는 뭐냐면요, 대리인 자격으로서 상대방과 행위를 하죠? 그러면 여러분이 을한테, 친구한테 내 아파트 세 좀 놔줘. 관리도 좀 해줘. 대리권 줘. 그럼 그 대리인이 상대방과 행한 행위의 효과는 모두 직접 본인에게 효과가 귀속됩니다. 대리인에게는 어떤 불이익이 생길 염려가 없다. 아니, 근데 무슨 뭐 대리인이 불법 행위를 해가지고 본인한테 피해를 끼치면 그때는 배상 책임을 져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리권 자체에서는 어떤 의무도 부담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자체에서는요. 그러니까 대리권 행사하면 효과가 본인한테 다 가는, 본인과 상대로, 그러면 여러분을 대신해서 우리 임대차,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임대계약 체결했다. 그러면 여러분이 임대인 되고 상대방이 임차인 되고요. 그 임대차로서의 법률 효과는 모두 직접 갑하고 병 사이에 귀속되는 것이란 말이지. 얘는 어떤, 얘라고 표현해서 좀 그렇지만 임의 대리는 어떤 의무도 부담되지 않다. 이제 됐죠, 그죠? 자,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는데요. 자, 일단 그 의의를 한번 잠깐 읽어볼까요? 자, 여러분, 자료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서 타인이라는 것은 을을 말합니다. 대리인이 될 자를. 타인이 본인을 위한 것을 표시하여 갑을 위한 것을 표시한다. 이걸 우리가 현명주의라고 합니다. 현명, 밝힌다. 나는 갑 아무개의 대리인 을 아무개다 하는 것을 상대방한테 밝힌다. 그래서 현명주의라고 합니다. 현명, 이름을 밝힌다. 그래서 표시하여 법률행위를 하거나, 이렇게 하거나, 이걸 이제 능동대리라 그래요. 지금부터 다 이렇게 다 기억하려면 좀 부담되지만, 역시 지금은 그냥 부담 없이 하십시오. 자, 능동대리, 의사표시를 적극적으로 대리인이 함으로써 효과가 본인한테 귀속되는 것을 무슨 대리? 능동대리. 상대방으로부터 의사표시를 수령함으로써 본인에게 효과가 귀속되는 것을 무슨 대리? 수동대리라고 합니다. 이 능동대리, 수동대리의 개념은 시험 측면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효과가 직접 본인한테 귀속되는 이런 제도를 우리가 대리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대리의 그 허용 범위라고 나오죠?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에 인정이 된다.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매매, 임대차, 교환, 증여, 이런 것들 다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죠? 내 땅 좀 팔아주시오. 뭡니까? 매매. 내 집 좀 새 좀 놔주세요. 임대차. 다 뭡니까?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에 인정되는데, 여러분 이 항에 보니까 가족법상 신분행위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가족법상 신분행위 하면 그 가로 속에 있는 것들은요, 일단 여러분 기본적으로 암기가 좀 되면 좋아요. 자주 거론되니까 가족법상 신분행위, 가족법은 우리 시험법은 아니지만 이런 정도의 용어는 여러분이 암기가 되어 있으면 좋습니다. 자, 혼인, 갑남과 을녀가 만나서 혼인을 합니다. 가족법상 신분행위. 이혼, 혼인, 이혼 여기 없죠. 이혼, 인지 한번 설명드렸죠. 태아에서 이거 어디서 나왔더라? 여러분. 인지까지는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안 드렸죠. 예, 기본 강의 가면 나옵니다. 너는 내 자식이야. 인정하는 아빠가 자식, 너 내 자식이다. 인지 쉽게 말하면 입양, 파양, 양친과 양자 관계를 맺는 것은 입양, 양친과 양자 관계를 끊는 것은 파양, 유언,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통상 가족법상 신분행위를 합니다. 이런 것들은요, 대리가 인정이 안 돼요. 왜?
대리는 누가 의사결정을 하느냐.